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이고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습니다. 봉쇄 말고는 거리두기 단계에서 가장 강한 4단계 시행 첫날, 이 퇴근길 표정도 여느 때와 달랐는데요. 6시 이후 1대1 만남 외엔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대부분 귀가를 서두르는 모습이었고요. 평소 노점상이 줄지어 영업을 하던 역 주변도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던 자영업자들, 이 4단계로 올리겠다는 금요일 발표가 기습을 당한 느낌이셨을 텐데요. 몇 명이 또 몇 시까지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이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도 위에서 들은 게 없다는 답변이 많아서 이 주말 내내 답답함에 애만 태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어제부터 이 직계가족 예외 없이 오후 6시 이전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데요. 같이 사는 가족만 밖에서 모일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또 영업장도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클럽 등 일부 유흥업소는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택시도 오후 6시가 넘으면 택시기사를 제외하고 2명까지만 탈 수 있고요. 어제 시작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2주 뒤인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계속됩니다. 4차 대유행은 이미 수도권을 넘어섰고 전국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풍선 효과를 걱정한 지자체들도 하나둘씩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면서 방역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충남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렸는데요. 지난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적 모임 인원을 무제한으로 풀었다가 다시 고삐를 죄인 겁니다. 충남 전역이 2단계로 격상됐는데 특히 경기도와 맞닿아 있는 천안과 아산시는 사적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2단계가 적용됩니다. 강원도 역시 춘천만 3단계였고 나머지는 1단계였는데 이틀 뒤부터는 도 전역을 2단계로 격상합니다. 비수도권 확진자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22.1%였던 비수도권 확진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서 27.1%까지 높아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도가 어제부터 2단계에 들어갔고 부산은 이미 지난주부터 3단계에 준하는 2단계를 적용 중입니다. 부산발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경남 김해시, 양산시도 내일부터 2단계를 적용하고 대구도 오늘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부터 닷새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55세부터 59세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에 중단이 됐는데요. 예약을 시작한 지 15시간 30분 만이었습니다. 55세에서 59세 백신 접종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던 모더나 백신 물량이 다 소진됐다는 겁니다. 어제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185만 명으로 해당 연령대 352만 명의 53%에 불과합니다. 이미 다음 달 7일까지 접종할 백신 물량은 예약이 소진돼 당장은 추가 예약이 안 됩니다. 시민들은 백신 접종 예약이 선착순인지 몰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인데요. 접종 예약 사이트가 사람이 몰려 여러 차례 연결되지 않거나 몇 시간 기다려야 했다며 예약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접종 규모나 일정은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미리 밝혔다면서도 백신 물량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엿새 연속 신규 확진자 1,0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7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총 16만 9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을 보면 12일 0시 기준 1차 예방접종자는 전일 대비 470명이 늘어나서 총 1,558만 6,9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고요. 1,103명이 2차 접종을 추가로 완료해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587만 3,40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한번 알아볼까요?
어젯밤 사이 열대야 현상 탓에 잠들지 못하셨던 분들 참 많으셨죠. 오늘도 전국 하늘 표정 구름 많은 가운데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겠고요. 또 오늘도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비 예양 살펴보시면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으로 최고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부터 한낮 최고 기온 25도에서 35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고요. 또 열대야의 밤잠 설치기도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한 아침 화요일 건강 챙겨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더우시죠? 아까 저희가 기상 얘기할 때도 네. 덥다 얘기했는데 네. 아우 푹푹 쪄요. 건강 걱정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특히나 네. 조심해야 될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거 좀 떠오르세요? 뭐니 해도 이제 어제 나타났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열대 때문에 아. 잠 못 자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휑 하다 보니까 그 집중력 떨어져가지고 사고 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러면 또 이제 에어컨을 많이 키다 보면은 또 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냉방병. 맞아요. 키지도 못하고 끄지도 못하고 참 어렵습니다, 이게. 네. 저희 에어컨을 키기라도 하시잖아요. 저희 남편 에어컨 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집안이 가장 덥습니다. 어떡해. 네. 아. 스트레스 사실 듣고 보니 그래요. 특히나 코로나19 때문에 외출도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참 스트레스 쌓일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여름에 어떤 이유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이제 여름철이 되면 우리가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네. 탈수가 오기가 쉽고요. 또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체내의 이제 열을 밖으로 방출해야 하기 때문에 피부 혈관이 확장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을 때 이제 적절한 수분 보충과 함께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나아지지만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지럼증을 느낄 때 일시적으로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져서 다치게 되는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낙상사고로 인해서 골절이 생기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지난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가 85만 5,600여 명으로 특히 7월에만 11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고령인의 경우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분 보충과 또 근력운동, 골다공증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 여름철에 저는 겨울에 낙상사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네. 여름철 낙상사고는 제가 지금 몸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제가 뭐 고령으로 인한 어지럼증 때문에 낙상 이건 아니고요. 왜 다 지난 일요일에 산에 갔다가 진짜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어쨌든 낙상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낙상 조심하셔야 되고 또 다른 질병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기력 부족이나 뭐 탈수 같은 증상들도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름에 되면요. 요즘 해 한 5시 반 되면 뜨거든요. 지는 거 보면은 한 8시 반 되잖아요. 맞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느냐. 지난주 일요일이 뭐였어요? 초복. 초복. 그렇죠. 왜 초복 되면은 뭔가 이렇게 복다리 음식이라고 음식을 잘 챙겨 먹느냐? 그럼 삼계탕이나 이런 거 드시잖아요. 뭐 민어탕. 대부분이 단백질이 위주가 되는 식품들을 선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활동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력을 보호해야 되는 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땀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무기질 같은 것들도 또 나가기 때문에요. 이런 이제 복 음식을 토대로 해서 이 무기질은 또 공급해줘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몸에 이제 영양적 불균형이 생겨서 무기력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탕
삼계탕이 1인분이 한 900kcal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걸로 먹었다가는 대부분 다 이제 비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삼계탕 먹으면 또 옆에 조그맣게 소금 넣잖아요. 맞아요. 이게 탈수 때문에 소금이 부족해서 공급은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또 물을 너무 많이 먹고 또 그거에 의해서 다른 이제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또 너무 짜지 않게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아, 저는 남편한테 우리나라에 여름에 꼭 챙겨 먹어야 될 게 초복, 중복, 말복에 삼계탕 무조건 먹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잘 챙겨 먹어야겠네요. 그죠? 또 있죠. 여름철에 어떤 거 주의해야 됩니까? 네,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은 바로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은 그죠? 그러게 여름에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이것도 아니에요? 겨울에 보통 그쵸? 조심하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심혈관 질환에 더 위험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여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올라갈수록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건강보안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 수가 26,913명으로 12월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름철에 기온이 오르면서 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커진다. 자, 구체적인 이유는 뭘까요? 네, 이제 여름철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땀의 배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혈액 농도가 짙어지고 피가 끈적끈적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보고에 따르면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서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도 역시 1.3%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여름철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다면서요. 네, 여름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네. 과연 뭘까요? 모르죠. 그걸 모르죠. 네, 제가 힌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한번 다 같이 맞춰보실래요? 네. 네. 이렇게 주셔야 돼요. 오래 살고 싶으면 땡땡에 투자하라. 오래 살고 싶으면 주식에 투자하라. 오래 살고 싶으면 남편에 투자해라. 그다음에 노후에 이것 저축은 연금보다 안전하다. 이거 무슨 오늘 연금 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주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주식 얘기도 아니고. 노후 대비 장기 저축은 아니 오늘 경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거? 답이 뭐예요? 자, 네. 한번 같이 외쳐보죠. 하나, 둘, 셋. 근육입니다. 근육이에요. 근육이군요.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네. 근육에 투자하라. 노후의 근육 저축은 연금보다 안전하다. 또 심혈관 질환의 방패 근육을 지켜라.입니다. 맞네요. 스트레스가 이제 뭐 만병의 근원이었다면 네. 이제 근육은 건강의 핵심. 여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단 말이 있잖아요.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심혈관 질환 예방의 열쇠, 생존 근육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소홀히 했던 게 이 심혈관 쪽이 아닌가 싶어요. 혈관 건강. 근데 이 혈관 건강을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혈관 때문에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혈관의 70% 이상이 막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바꿔 말하면 혈관의 70%가 막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태까지 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네 녀석이 우리 딸을 그렇잖아요. 이게 갑자기 그래서 나타나는 뭐 증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혈액이 지나다니는 통로가 좁아져서 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목 잡고 쓰러지기도 하는 거죠. 때문에 고혈압과 비만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또 특히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망률이 전 세계 무려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증상이나 전조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돌연 이제 쓰러져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받을 시간도 없고 또 의료를 받을 시간이 없어서 더더욱 위험한 것이죠. 그래도 심각해지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측해 볼 수 있는 네. 증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슴 통증, 가슴이 매우 두근거림, 호흡 곤란, 그리고 빈도수가 높은 안면 홍조, 심한 두통, 중심을 잡기 어려울 정도의 어지럼증, 말의 어눌하고 발음의 부정확함 등 이와 같은 증상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뭐 안면 홍조나 두통 같은 거는 저도 두통을 달고 살거든요. 네. 네네. 워낙에 흔한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지나칠 수 있거든요. 유심하게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 예방하려면 앞서 말했던 그 근육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근육 얘기하셨는데 근육, 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예방의 열쇠는 생존 근육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제가 근육하면 또 저지 않겠습니까? 팔근육, 뭐 약간 복근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생존 근육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이게 도대체 어떤 근육인가요? 네, 이제 생존 근육이 많이 좀 생소하실 텐데요. 뭐 팔근육, 복근 이런 골격근도 있지만요. 또 우리 몸에는 내부 장기, 그러니까 뭐 간이나 위, 대장 등과 같은 내장 기관을 이루는 근육도 있고요. 또 심장을 이루는 근육도 있습니다. 또 혈관이나 신경, 그리고 면역세포까지 우리 몸 곳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은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육들을 우리가 생존 근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이 생존 근육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네,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복부에 지방이 쌓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심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관상동맥이 막힐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혈관 질환 예방의 열쇠 생존 근육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건강혁명을 시작합니다. 이 근육이라는 게 한때는 그냥 남성의 건강을 두고 네. 얘기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냥 건강하면 근육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노년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게 바로 이 근육 부족이라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근육은 에너지의 저수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바로 근감소증이 전신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코피니아라고 부르는 근감소증은요, 노화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몸의 근육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또 근력이 약해져서 일상적인 이제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심해질 경우에는 장애가 올 수 있고 또 사망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 근감소증을 질환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는요, 각각 2016년도와 2018년도부터 근감소증의 질병 코드를 부과해서 이를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국내 65세 인구의 10에서 약 28%에서 근감소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미국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40%에서 근감소증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76%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사망률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였는데요.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남성은 5.2배, 여성은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이제 근육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생존 근육도 중요하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한 번씩 위치를 알아볼게요. 알아봐야죠. 우리 몸을 살리는 생존 근육이 뭔지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면 심장 근육이에요. 심장 근육. 심장의 박동. 어? 이거 진짜 심장 중요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근육은 바로 심장 근육인데요. 이제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강력한 펌프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심장이 심근이라는 아주 강력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 아니에요? 심장이 움직이고 펌핑하는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심장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또 심장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장 마비와 같은 돌연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생존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 근육이 그랬고 이 폐 쪽에 가 있는 것 같은데?
호흡 근육이네. 네, 두 번째 생존 근육은 바로 호흡 근육입니다. 폐는 근육이 없어서 폐를 감싸고 있는 20여 가지의 근육에 의해서 폐가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호흡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환자가 병상에 7일간만 누워 있어도 호흡기 없이는 호흡이 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호흡 근육이 약화되기 때문이에요. 호흡하는 것마저 이게 근육의 영향이었다니 이건 좀 몰랐네요. 예. 그냥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냥 심장은 뭐 어떻게 알았겠어.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것도 다 근육이 근육과 있네요. 연관이 된 거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볼게요. 보시면 배뇨 배뇨 근육. 근육. 네, 세 번째 생존 근육은 바로 배뇨 근육입니다. 네, 배뇨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골반 아래쪽에서 방광이나 자궁 등의 이제 장기를 받치고 있는 골반 저근과 또 요도 괄약근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근육들이 약해졌을 때는 이제 골반 내에 있는 뭐 방광이나 자궁 등이 제 위치에 있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뭐 요실금이나 골반통, 심지어 자궁 골반 장기 탈출증까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변을 참기가 어려워지고 또 적은 자극에도 쉽게 소변이 새는 요실금이나 또 과민성 방광염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배뇨 근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들이 케겔 운동에 이게 배뇨 근육 때문에 네. 그죠? 네네. 그래서 운동을 그렇죠. 하러 가셨구나. 배뇨 근육이 있었고 이번에는 요 목 쪽인 것 같은데요. 저게 삼킴 근육. 이거 예. 아이들 꼴딱하는 그 그렇죠. 삼킴이에요? 내 몸을 지키는 생존 근육 네 번째는 바로 이 삼킴 근육인데요. 삼킴. 이제 실제로 삼킴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소화 근육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씹어야 되잖아요. 네. 씹고 꿀떡 할 때도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위로 가면 위가 이렇게 연동 운동을 하고 장도 연동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육이 있어야지만 움직임이 발생이 네.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요, 2.7% 정도 삼킴 장애가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고요. 만약에 그 삼킴 근육이 부족할 경우에는요, 당연히 소화불량이 발생이 되겠죠. 네. 소화불량이 발생이 되면 결과적으로 영양소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 몸이 점점 이제 허약해지고 기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 삼킴 근육 역시 내 몸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생존 근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몸에 이렇게 다 중요한 근육들이 정말 곳곳에서 열심히 활동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생존 근육을 늘리고 그나마 있는 나의 생존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꼭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그닥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중요한 특급 식품은 요 뒤에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끝까지 가요. 정말 그렇죠. 채널 고정하셔야 알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생존 근육에 필요한 특급 식품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눌 아주 특별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네. 네. 자, 이분을 먼저 무대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무슨 일을 하시나요 꽃처럼 허여운 꽃순이 나의 눈에 이슬 남기고 내 곁을 떠나는 꽃순이 어디 찾을까요 저 사람 꽃순이 내 사랑 꽃순이
질끈 동여 메고 부엌으로 가서 놀자. 그건 바로 내 사랑의 장점. 그녀의 일을 나도 하는 것 필수 감각 아니겠어. 그거야.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자.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자 이제부터 접시를 깨뜨리자.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며 우주 정거장에 햇빛이 쏟아지네. 행복 찾는 나그네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엄마 잃은 소년의 가슴엔 그리움이 솟아오르네.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 맥한도 V까지 타타타의 주인공 데뷔 50년 차 국민 가수 김국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이 히트곡 메들리가 어마어마합니다. 메텔, 철이, 은하철도 9. 메칸도 V. 진짜 들으면서 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우선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김국환입니다. 오늘 저 채널 A를 통해 가지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니까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모두 스태프진이 아주 집안 식구처럼 친절하게 맞아주시니까 기분이 아주 띵호와. 아니 히트곡을 쭉 들려주시니까 네. 추억이 소환돼요. 아, 그래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고 막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은하철도 999라는 노래를 처음에 제가 받았을 때는 네. 내 마음속으로 우리 애들이 삐약삐약 할 텐데 네네. 네 애비가 가수다 자랑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 일요일 날 아침에 딱 9시 딱 뛰가는 방송이 딱 나와요. 근데 딱 모니터를 딱 보니까는 누구 작사 누구 작곡 노래 김국환 나오고 이거 아니다. 이거 내 성인가요 가수인데 여기 애니메이션 주제가에 김국환이 나오면은 조금 촌사람이라서 그걸 좀 빼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저 은하철도 999 과연 누가 불렀었느냐. 근데 참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네.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알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래도.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한결같으세요? 목 관리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 않을 것 같기도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으세요? 요게 좋은 거예요. 삼킴 근육이 좋은 거지. 맞아요. 삼킨 근육이 좋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후광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 역시. 어머니가 좋은 목소리를 주셨고 나신 그걸 거죠? 관리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이랬죠. 그렇군요. 근데 앞서 저희가 들었던 그 타타타 주인공을 소개를 했는데 이 노래가 원래는 조용필 씨가 부를 뻔했다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노래를 취입하고 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조용필 씨가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조용필 씨가 좀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만은 워낙 가왕이다 보니까 얼굴 보기가 저도 힘들었었어요. 완전 유명해지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까지 못 들어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노래 역시 아버지를 건지게 된 거죠. 이게 근데 처음부터 히트한 건 아니죠. 어디 드라마에 삽입되면서 히트가 됐죠. 그렇죠. 이 86년도쯤에 시작을 해가지고
92년도쯤에 사랑이 뭐길래 삽입되면서 네. 세간 알려지게 된 거죠. 86년도에 나왔는데 90몇 년도에 히트가 됐군요. 그러니까 타타타 앨범이 네. 노래는 10곡입니다만은 그 앨범을 10곡 준비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공부했죠. 저는 저 88년에 군대에서 행군할 때 이리트로 행군하는데 네. 왜 가야만 하니 그거 하고 타타타가 나와. 그러면 행군하던 군인들이 다 주저앉아. 이 가사들이 이랬다고. 제가 이 타타타 히트가 되면서 가장 보람됐던 게 외국에 공연을 갔는데 어떤 그 운동하시는 양반이 딱 오더니 야 김국환 딱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난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 운동을 엄청 많이 했던 분인데 그 타타타가 히트가 되면서 그때는 좀 살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근데 옷 한 벌 건졌다는 노래가 딱 나오니까는 야 내가 왜 가냐. 너 때문에 연결됐다 그러는데 너무 감명 깊더라고요. 근데 그 타타타가 대박이 터졌을 때 개인적으로는 좀 힘든 일들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힘든 일이라기보다는 네. 그때 당시에 그 앨범이 딱 나오면서 그 아버지가 굉장히 이 노래 앨범이 나오기를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심근경색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만은 제가 또 오늘 희한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 어머니하고 연관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또 어머니는 또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백내장, 녹내장, 수가 다 하셨는데 제가 TV에 엄청 많이 나오니까는 동네 이제 고향이 충남 대천인데 동네 할머니들이 남부장터 할머니 막내 아들 또 나와시오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걸 텔레비로 눈을 보셔야 되는데 귀로 보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래 가장 제가 가슴 아픈 과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력이 있으니까 건강을 더 확실하게 꼼꼼히 네, 챙기셨을 더 유의하고. 텐데. 네, 네. 근데 그런 쪽에는 뭐 걱정은 없으시죠? 지금 심혈관 쪽 제가 문제 그래가지고 한 꽤 오래됐어요. 네. 50대 초반인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는 그 당뇨 전 단계래요. 그때부터 고혈압에 대한 약, 당뇨에 대한 약을 계속 지금까지 뭐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서 꼭 혈액 검사하고요. 해보면은 참 공교롭게도 아무 이상 없다는. 그거 다행이지. 놀랬잖아요. 좋은 거죠. 그러면 건강 관리 하시면서 네.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하지 않는다. 뭐 그런 거 가장 있어요? 우리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네. 금연한 거예요. 제가 53.5kg까지 나갔었는데 그 어머니 제삿날 어머니 산소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합장해 드렸는데 가서 엄니 나 지금부터 담배 안 펴. 그러고 안 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네. 그거 하나는 잘했어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도 걸어 나오실 때 보니까 몸이 꼿꼿해요. 근육부심이라고 이걸 얘기한다면서요. 근육부심. 근육부심이 남달라요. 아 그래요? 네. 네. 너무 어려운 용어가 많아요. 근육이 많아서 자부심이 많다. 근육은 없어요. 그렇지. 깡 말랐는데 네. 그래도 아프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근육이 그러니까 생존 근육이 좋으신 거죠. 생존 근육. 네. 평소에 그럼 운동은 어느 정도나 하고 계세요? 그 운동이 여기 오늘 저 생방송에 나왔으니까는 우리 집사람을 좀 씹어야 되겠네. 우리 집사람은요 뭐지 손목시계 거기다 하루에 10,000보 걷는다 자랑하는데 그 시장 왔다 갔다 하고 그거 전부 다 합해서 10,000보래. 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진짜 마음 먹고 추리닝 입고 운동화 딱 신고서 딱 10,000보를 걸을 정도 해야 그게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걸으시는군요. 잘 걷고 스트레칭을 하루에 꼭 뭐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40분 정도 하고요. 좋네. 스쿼트라든가 네. 팔굽혀펴기, 네. 계단 오르내리기 네. 꾸준히 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 운동량으로 봤을 땐 20대신데요, 저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모범적으로 몸 관리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굉장히 오늘 좋아요. 네. 생존 근육에 대해서 김국환 씨와 함께 아주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이 생존 근육을 사수하려면 우선 내 근육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간단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제 근감소증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항목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중에 해당 사항이 있으시면 손가락을 접어주시면 됩니다. 네. 손 드시죠. 아, 몇 예. 가지. 예. 네, 10가지 적어볼게요. 불러드릴게요. 네, 10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기 힘들다. 네, 2번, 수박 한 통을 쇼핑카트에 담기가 힘들어졌다. 먹는 거 잘 이건 담아. 하죠. 3번, 횡단보도를 신호가 바뀌기 전에 건너기가 벅차다. 아, 이건 건널 수 있어. 네, 4번,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 앉아있는 시간에 따라 좀 이거 다른데. 짚어야지. 요즘에 이렇게. 5번, 눈꺼풀이 처진 듯한 느낌이다. 요것도 좀 나도 조금 있는데. 네. 네, 6번,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경우가 부쩍 많아졌다. 나 요즘 그래. 많이 아파. 네, 운동에서 7번, 아픈가? 예. 최근에 음식을 먹을 때 자주 사례가 든다. 사례가 된다? 아직. 8번,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물렁해진 느낌이 든다. 맞아. 이건 다 그렇지. 이거 원래 물렁해. 나이 들면 그렇지. 9번, 최근 3개월 동안 몸무게가 3kg 이상 줄었다. 줄지 않아. 줄지 아유, 늘어. 늘었어, 맞아요. 네, 마지막, 중립 주차된 차량을 혼자서 밀기 힘들다. 차종에 따라 다른데. 몇 개요? 사주에 따라서 다르죠. 네. 그죠, 그죠. 김국환 씨 몇 개입니까? 저는 그 세모가 하나 딱 있네요. 오. 앉을 때 일어날 때 허리가 약간 뻐근할 때가 있어요. 아, 전 4개나 되는데? 저는 정말? 전 3개. 제가 제일 많아요. 저 5개. 5개? 네, 저는 가장 젊은 사람인데. 아니, 젊은이. 저는 근데 연약한 여자의 몸이라서 죄송한데 저도 여자입니다. 네. 강인한 아, 여자라서. 저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몇 개? 네, 이제 이 10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아우, 해당되면 딱 걸렸어. 근감소증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감소증이 아니라 원래 근육이 없기 원래, 때문에 원래.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 없음증. 자, 근데 이거 말고도 집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테스트가 또 있다면서요?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허벅지 그리고 네. 종아리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허벅지 종아리 근육 테스트입니다. 네. 자, 하는 방법은요. 이제 두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린 자세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는지 체크해 보는 건데요. 이제 버티는 시간에 따라서 근감소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50초 이상 버티면 근육 나이는 40대이고요. 또 35초 이상은 50대, 그리고 10초 이상이 60대, 5초 이상이 70대입니다. 눈 감고요? 재밌겠는데? 감은 눈 감으면 어지러운데. 바로 이거 한번 나가서 해보시겠어요? 그럼 김 선생님하고 이렇게 네, 세 분이서. 네, 네, 네. 분들이 네네. 앞으로 모시고 네. 한 분씩 한번 해볼게요. 한 분씩. 있을 것 같은데. 눈 뜨고는 하는데 눈 감고. 눈을 감고 해야 되거든요. 눈을 감으니까 이게. 네. 누구 먼저 할까요? 재용 야. MC 먼저 할까요? 같이 같이 하시죠. 할까요? 같이 하죠. 그럴까요? 눈 감고. 네, 눈 감고. 시간 자, 한쪽 다리는 아무데나. 네, 네, 한쪽 다리만 이렇게 위로 올린 상태에서 네. 나와서 한쪽 다리에서 닭싸움 하는 자, 이렇게. 부들부들해 벌써. 자, 한쪽 눈을 올리고. 감아주시고요. 올리자마자 내려가는데. 네. 오, 야. 자, 이렇게 하나 붙이고. 네. 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할게요. 준비, 시작! 지금 스톱워치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지러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버티셔야 돼요. 어디 가세요? 기분 나지죠? 퇴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이고, 차 박사님, 12초. 오. 와, 두 아니, 분이. 김국환 선생님 너무 잘하고 계시고. 재용 아니, 근데- 아나운서 약간 불안한데. 님도 와.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세가 이제 오히려 더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이 됐어요. 네. 그렇죠. 눈 감고 계신 거 맞죠? 아니, 이 눈을 감으니까 진짜 되게 불안하고 어지러워. 아이고. 아이고, 33초. 재용 MC는 이제 슬슬 마지막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나? 40. 야, 어떻게 버티셔야죠, 어떻게든. 점점 불안한데. 근데 움직이는 것도 5초 남았어, 5초. 저.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됐습니다. 와. 아,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역시 젊으니까 좋다.
지금 결과 아유. 보시면 재용임 씨는 지금 40대로 와, 나왔어요. 50초 40대. 이상을 버텼고 김국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50대 나왔고 우리 차 박사님이 60대 나왔어요. 아니 이게 막 흔들렸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저도 50대예요. 간신히 참았어. 이거 만만치가 않아요, 이거. 버틴 신기하네요. 걸로. 이거 쉬운 거 아니야. 네, 눈을 감으니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이 근업슴증도 상당히 궁금해, 사실. 오늘도 같이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음 게 또 준비돼 있어서. 네, 이번에는 난이도를 살짝 올린 테스트를 최인선 이사가 준비를 했다고요. 네, 이번에는 생존 허벅지, 생존 근력을 테스트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이 모래시계 주머니를 양 발에 1kg씩 차고 제한 시간 1분 동안 왕복을 몇 번 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혜선 씨 한번 네네. 도와주시겠어요? 네. 죄송한데 행운쌤입니다. 네. 앉아주세요. 아. 네, 지금 행운 선생님처럼 의자에 앉아주시되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주시고 배에 힘을 준 자세로 꼿꼿하게 세워주세요. 그리고 상체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양손은 엉덩이 옆으로 해서 엉덩이 허벅지 엉벅지 맞아요. 네, 의자를 단단히 네네.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양 발에 이 친구 뭐예요? 1kg씩 모래주민인데? 모래주머니입니다. 아, 혹시 얘가 그럼 죄송한데 몇 킬로인가요? 1kg예요. 아, 1kg씩 그러면 양 발에 하나씩 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색깔 이쁘다. 오늘 컬러가 딱인데요? 네, 아니 1kg가 그래도 은근히 좀 무거워요. 네. 은근히 맞아요. 무게가 나가요. 네, 이렇게 1kg씩 모래주머니를 차시고 네네. 양 무릎 사이에 탱탱볼을 끼워준 다음에 양볼에. 네, 이제부터 좌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1분 잴 거예요. 네네. 왔다 갔다 할 때는 땅을 한 번씩 탁탁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 선을 피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선을 피해서 좌우로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주세요. 네, 1분 테스트 그러면 한번 제대로 행운쌤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간 네. 한번 재면서 1분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어우, 저렇게 네. 가볍게 하죠? 어. 넷, 다섯, 의자가 흔들리네요. 여섯, 근육맨인데. 일곱, 여덟, 아홉, 아니, 초당은 하시는 것 열. 같아요. 그렇죠? 하나, 이거 뭐 살 필요도 없는데. 뭐 남, 저거는 운동도 많이 되겠다. 이거 다른 분들이 보면은 다 저렇게 약간 쉬운 줄 알 것 들었다는 게 같아요. 더 그러니까. 맞아, 힘들어요. 어. 이게 복근, 코어 근육도 필요하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복근을 쓰기 시작해서 미쳤어. 네, 좀 많이 되실 거예요. 누군가 숫자는 세고 있죠?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우와, 허벅지, 우와! 야, 저 운동 엄청 되겠어요. 네. 우와! 야, 와, 뭐, 허벅지가 복근이랑. 어. 와, 손도 크네요. 와. 지금 1분 아직 안 지났죠? 10초, 이제 10초가량 남았습니다. 12초. 몇 개예요? 뭐 지금? 이미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어. 거의 이곳에 100개 40개, 할 40개 정도 이상에서 지금 아, 하시는 그럼. 거거든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 네, 이게 자. 30개 이상이면 최상인데 최상이십니다. 아, 저렇게 너한테 얘기해 주지 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근육맨이 하니까 이렇게 쉬워 보이는데 우리 네. 근업슴증은 어떠세요? 그 업생 한번 가볼게요. 아, 이은혜 씨님 한번 나와주세요. 네. 아니, 이게 네. 공을 가운데 놓잖아요. 네. 허벅지 안쪽 제가 내전근이랑 한번 해볼게요. 야, 난이도가 높아. 근데 좀 아파요. 너무 극과 극의 테스트 아닌가요, 이거는? 제가 바로 해보는 거는 내 보기에 예인 씨는 저 무릎 모래주머니 안 달아도 조금 아 근데 저거 진짜 운동 많이 되겠네. 역시 차 박사님이 저를 잘 아시네요. 죄송한데 꼴등 조용하세요. 아니, 와, 얇다. 다 들어가네. 좋아요. 근데 아까 그거 눈 탱탱볼 감고 한쪽 다리 든 거는 끼워주시고, 저 집에 무릎 연세 사이 있으신 껴주시고, 분들은 하면 안 돼요. 양손을 위험할 것 같아. 의자 아래로 위험할 것 잡아서 상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벌써 안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아니 뭐 진짜 이게 누가? 본인 다리 맞죠? 야 저런 거였어.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힘들어요. 복근이 이렇게 몸이 움직여도 돼요? 네, 아, 죄송한데 몸 배에 힘이 힘 지금 주세요. 너무 힘든데. 배예요? 네, 야, 배에 너 힘 저런 주시고. 거였어? 네, 우와. 좋아요. 이거 다섯, 어. 이거 모래주머니 무게가 그쵸? 여섯. 그렇지 않죠? 야. 이거 어떻게 40개를 해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여덟, 야. 진짜 힘들어요. 야.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몇 초 남았어요? 벌벌 이렇게 돼요. 20개는 진짜 넘으셔야 떨리죠? 되거든요. 하나, 와, 이거 보통 아닌데요? 야. 제이씨 죄송한데 시간 제한이 있어요. 시간이 지금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열셋. 네.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요. 화이팅! 14. 힘주고 복근에 힘을 주고. 네. 배에 힘 주시고 그렇구나. 손으로 어렵다. 고정시켜 주시고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었어. 허벅지 안쪽에 힘들어가는 거 느껴지시고 당신을 큰 업슴증으로 인정합니다. 네, 20개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네, 20개 이하면은 저하입니다. 저하예요? 네. 김 선생님 해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북한 씨 한번 이거 진짜 진짜 네, 힘들어요. 앉아주세요. 제가 이상한 게 제가 아닙니다. 아니 나는 혜선 씨가 하길래 이게 너무 가뿐하니까. 이게 진짜 극과 극이잖아요. 혜선 씨랑 저는. 지금 아직도 아파요. 허벅지 안쪽. 네, 그죠? 허벅지가 아파요. 야, 이게 놓치지 만만한 게 않아요. 아니었네. 네. 근데 이게 공을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주니까 안쪽이 계속 이렇게 아니 저 모래주머니 안 달아도 힘들겠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기본적으로 그 탱탱부를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찍는 동작이 있어야 맞아요. 되잖아요. 1kg씩 네, 들 좌우에 때 쳐주시고요. 이 그럼. 코어근이 을 굉장히 무릎 사이에 중요해요. 껴주시고 아, 힘들겠다. 네, 껴주시고 그리고 등받이에서 허리 빼주시고 괜히 나온 것 같아. 네, 그 손을 의자 아래로 잡아서 상체를 이렇게? 네, 고정시켜 주세요. 네, 지금부터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실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아 그래도 많이 가. 이렇게? 네. 되시는데요? 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조금 들어 올렸다가. 조금 무릎을 조금 들어 올렸다. 네, 네, 맞아요. 아, 키가 작은데 올리나 봐. 아니 그래도 가뿐하시네. 잘하시네. 역시 남자. 어. 아, 그래, 살아있네. 그래. 한다는 건 좋은 거지. 탱탱부에 빠져서. 몇 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혜선 씨가 얘기해 줘야 돼. 30개요. 30개? 네네. 까지 해야 돼요. 이제 와. 12, 아 힘들어. 13, 이제 빨라지십니다. 14, 오. 15, 굉장히 가볍게 하시는데요. 그래요? 선생님이 유심히 쳐다봐. 10개 하면 18? 19. 와. 오, 아 20개 이상이면 양호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할 수 있어. 둘, 셋. 그런데 저 차 선생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 8초. 5초 남았어요. 아, 됐어요. 다 하셨어. 다. 아셨어요? 네, 다 하셨어. 아, 20개 이상 하셔서. 네, 양호, 양호. 양호입니다. 아 이거 그래서 확실히 요거는 그렇게 불안하지 않으니까 네. 댁에서 좀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모래주머니 차고 하시면 훨씬 힘이 많이 들어가서 네. 근력 테스트하기도 좋고 근육을 키우기에도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김국환 씨가 굉장히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뭔지 저희 행복한 아침 카메라가 따라가 봤습니다. 수고했어요. 영상 함께 하시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탄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은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국민의 전곡 타타타의 원곡자 가수 김덕환. 취입은 86년도쯤에 취입을 했었고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사랑이 뭐길래 비지에 깔리면서 한마디로 역주행한 거죠. 예. 그때 당시에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90년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김덕환. 데뷔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그 형님 타타타 하실 때 그 촉기 있게 팍 치고 나가는 소리 있죠? 처음에. 그러니까 배가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그렇죠. 팍 치르고 들어가야죠, 노래가. 그러니까 그래도 예. 자네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 그럼요. 이제 뭐. 잘 맞아 들어가네. 저하고 그 김승우 씨하고는 인연이 굉장히 많아요. 가수로서 매력이라고 그러면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가수는 노래를 잘해서 좋은 가수이니까 그냥 뭐 주문만 하면 튀어나오는 무슨 노래 자판기 같다는 생각이에요. 너무너무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잘해 주시니까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작곡가로서는. 선생님, 네. 그러시면 여기서 잠깐 그 예전 추억의 노래들을 저희가 그 은하철도 999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아들아 아름다운 세상에 서로 모르고 찾아왔지만 접시 깬다고 세상이 깨어지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가수가 어디 있어요? 제가 이러니까 뵐 때마다 뭔가 멋있는 걸 저도 만들어서 형께 부탁드리고 싶고. 아, 오늘 저 동생이 이러니까 내가 진짜 옛날 생각이 나네. 베드로 할게요. 배 들어온다. 산다는 게 그런 거다. 오르막길 내리막길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넘치게 노래하시는 비결이 있나요? 비결이라기보다는 딱 세 가지가 지키는 게 있는데, 한 가지는 금연, 둘째는 절주, 셋째는 운동. 이거 세 꼭 지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심혈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사실 제가 한 50대 때 검사를 받아보니까 당뇨 전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금연하고 절주하고 운동을 계속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팔팔한 것 같습니다. 건강하게 노래하기 위해 항상 신경을 쓴다는 국환 씨. 그간 노래 연습을 마치고 찾아간 이곳은 어디일까요? 선생님, 여기 고깃집 아닌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건강을 지키려면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이 고기를 먹는 것도 저만의 또 건강 비법이 또 있습니다. 먹는 방법이. 고기를 건강하게 먹는다? 그 비결을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아주머니, 내가 매일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먹음직스러운 밑반찬이 준비되고 주문한 고기를 열심히 굽기 시작하는 국환 씨.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기름기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항상 오면 목살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체력 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 돼지고기. 단 지질 함량이 높은 삼겹살 대신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시시 타임이다. 선생님, 그 상추를 2장이나 집으셨어요? 아, 상추 2장 싸는 것은 저만의 비법입니다. 저는 쌈을 쌀 때 마늘이나 파나 이걸 쌈에 싸서 먹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혈액이 굉장히 응고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쌈을 싸서 먹으면은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사실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쌈을 많이 먹는 거죠. 고기를 먹기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 보다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가수 김국환.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정말 현명하네요. 다 먹었으면 후식을 좀 먹어야지. 선생님, 예. 방금 배부르다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아, 많이 먹었는데 이거는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건강 도시락인데, 양배추, 블루베리, 당근인데, 이거 수시로 이제 운전하면서 시간 날 때 가끔 이렇게 간식식으로 먹으면은 혈관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진짜 이거는 극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의외로 쉽다. 생채소를 많이 섭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는 국환 씨인데요. 아유, 잘 먹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분주하게 걷기 시작하는 국환 씨. 아니, 선생님, 예. 여긴 또 어디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연, 금주, 세 번째 운동. 그러니까 이게 우리 뒷동산인데 제 운동으로 구역입니다, 이거. 이곳에서 운동을? 임마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근데 사실 저는 옛날부터 실내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해가지고 야외에서 걷고 스쿼트하고 계단 오르내는 거 이런 걸 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여기 계단이 좀 가파른 계단인데요. 여기를 보통 뭐 하루에 한 2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고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계단 오르기. 10층 높이의 계단을 꾸준히 오를 경우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낮출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운동인데요. 이 가파른 계단을 금세 오르셨어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대단한 것보다도 사실 이 하체 운동에 도움이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스쿼트하고 팔굽혀 펴기. 이거는 꼭 병행해서 하죠.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김국환.
이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인데요. 아, 힘들다. 아이고, 무좀 먹자. 어휴. 아이고. 어허. 이걸 또. 자, 선생님 또 뭐 드시는 거예요? 이거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흔히 혈관이 안 좋으면은 혈액이 깨끗한 것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심장이 튼튼해야 혈관이 좋아지잖아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장 근육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단백질 섭취를 잊지 않는 김국환. 노래도 건강도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야말로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산다는 게 수지 맞는 장사고 또 수지 맞는 장사를 위해서는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는 건강이 첫째입니다. 아니 그냥 영상만 봐도 건강관리 워낙에 잘하시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볼게요. 가족력을 이긴 가수 김국환 슬기로운 건강생활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 뭐 이 첫 정도까지. 번째 고기 반 채소 반. 아니 보통 가수들 공기 반 소리 반은 들어봤어요. 고기 반 채소 반은 무슨 얘기예요? 이 고기 반 채소 반이 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채소를 먹는 거냐, 채소를 먹기 위해서 고기를 먹는 거냐. 뭐 본인 생각이겠지만은 아무래도 채소를 좀 많이 먹어야 좀 건강에 좋다고 뭐 어른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고기 드실 때도 꼭 채소를. 네. 그렇죠. 예, 일단 뭐 저렇게 드시는 게 잘 드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맛있어요. 같이 먹는 게. 근데 실질적으로 그 영양소 규정을 봤을 때 고기라고 하는 게 참 좋은 영양소가 많지만 없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비타민 C. 근데 비타민 C는 채소에 풍부하니까 예. 저렇게 두 개를 같이 먹어줘야지만 영양적 균형이 맞으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김국환 씨가 예. 고깃집에 가면 고깃집 주인은 별로 안 좋아하겠어요. 채소 계속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요. 채소값이 비싸서. 근데 채소가 확실히 먹고 나면 확실히 몸에 부딪히지 않는 순간. 네, 맞아요. 그럼요. 네. 네, 포만감 있고 소화도 잘 되고. 예. 고기 반 채소 반. 다음은 뚜벅이가 들어. 아, 뚜벅이가 그 걷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대중교통 이용하고, 그렇죠. 많이 걷는 거.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건너 마음을 먹었으면은 네. 일단은 신발을 좋은 거 신어야죠. 딱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꾸준히 걷는 거. 속보도 걷고 천천히도 걷고 열심히 걷는 거 이상. 그게 돈 버는 거요. 많이 걷는 거. 예, 네, 예, 운동이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생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중요한데 저희 그 운동을 통해서 생존 근육 키워주실 분이 또 행복한 아침에 있죠, 있잖아요.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와줘요, 행운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운동생 해문쌤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근육량이 감소가 되잖아요. 이 근육량이 감소가 되면 온몸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에 좋은 운동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 하세요, 두 분? 나오십시오. 네. 선택받은 사람들, 네, 앞으로 나가볼게요. 두 분은 나오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어나세요. 네,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행운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생존 근육을 키워서 혈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명 생강 운동입니다. 생강 먹으면서 하는 건가 아니죠? 생강하지 말고 생강 운동 하세요. 네. 생강. 생강 운동 첫 번째 동작은요.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어깨 터치 쭉쭉 뻗어 운동인데요. 먼저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네. 모으신 상태에서 이 척추랑 꼬리뼈까지 일자가 돼서 위로 쭉 뻗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양손 허리에 나와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이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앞에 있는 엄지발가락으로만 터치 해주시고 터치?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터치, 오고, 터치, 오고. 아, 잘하십니다. 터치, 오고. 자, 이렇게 발이 이제 되셨다면 이제는 손을 함께 이용하셔야죠. 자, 손을 어깨 터치, 쭉쭉, 뻗어! 자, 앞으로. 좋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다리 방금 배우신 거. 터치, 뻗고, 터치, 뻗고. 엄지발가락으로만 꾹 찍고, 하고 이제는 위로도 한번 가볼게요. 위로 뻗고 위로 뻗고 좋습니다. 한 번 더 위로 쭉쭉. 엄청 잘하십니다. 쉬운데요? 한 번 더. 쉽죠? 오늘은 쉽네요. 오늘 네. 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 이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네. 동작 같은 경우는요. 신진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폐기능을 개선시켜주면서 이 심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한발 짝 운동입니다. 자, 좋습니다. 방금 하나씩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한 발 같이 통으로 무게중심까지 함께 하나, 둘, 좋습니다. 하나, 이제 되셨죠? 이제 네. 팔만 겨드랑이 옆에서 하나, 딱, 한 발, 딱, 한 발, 딱, 한 발, 짝. 잘합니다. 좋아요. 아무나 거나 이거는. 좋았어요. 자, 한 발짜리 갔으면 두 발, 짝, 한 발만 갑시다. 네, 한 발만 가요. 오케이, 좋아요. 네, 한 발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노래 주세요. 스타트! 하나 그녀에게 찍고, 하나, 시간을 찍고, 주자. 하나, 쭉, 저야 어깨, 다시 쭉, 잠자던 상관 말고 박자 맞춰주세요. 이렇게, 아주 쭉. 시간 자, 위로 쭉. 시간을 주자. 시간을 줄 테니까 운동을 하세요. 네, 위로. 시간은 필요하지. 위에. 자, 이제 바꾼다. 하나, 나를 주지. 잘하셨습니다. 오늘 운동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튼튼해졌다. 오늘 쉽고 편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네. 네. 운동을 집에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이렇게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쵸, 이것도 네. 운동이죠. 크게 간단하게도 움직여서 박수 건강을 치고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 잘 배워왔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비결이 또 있어요. 산양류 단백질. 사장님 단백질. 단백질 산양류 단백질. 제가 단백질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데 아까 화면에서 드셨던 게 그 혹시 그 예, 산양류 산양- 단백질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산양류 단백질이 보통 그 우유나 뭐 계란 이런 것보다는 단백질이 함량이 많으니까 네. 그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 제가 목이 좀 마르거든요. 이거 앞에 먹을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바로 한번 마셔볼게요. 운동했으니까 새끼. 단백질. 네, 한번 싹 흔들어서. 새끼. 단백질 보충제를 물에 탄 것 같은데. 맛있네요. 네, 살짝 그냥 우유 우유만 나죠. 네. 이거 먹을 만한데요? 네네. 운동하고 단백질 보충할 네. 겸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네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단백질 오늘 이제 보충하는 데 있어서 이 산양류 단백질이 상당히 좋은 면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단백질 함량이 네. 높은 편입니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유 그러면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 함량 100g당 한 3.2g, 모유가 1.2g 들어있는데요. 산양류는 3.6g으로 이런 비슷한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단백질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단백질을 먹는 것보다 흡수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산양류 단백질은? 그렇죠. 산양류 단백질은 함량도 함량이지만 가장 좋은 점의 하나는 소화와 흡수가 매우 쉽다라는 특징인데요. 자, 산양류는요, 모유랑 성분이 비슷한 특성이 있어서 소화가 매우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양류라면 산양의 젖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우유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된다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산양류는 혹시 어떤? 그렇죠. 일단 이제 우유가 갖고 있는 좀 우유 먹으면 이제 화장실 좀 간다. 네. 이런 맞아요. 분들 있잖아요. 배탈나는 분들. 많죠. 좀 맞아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쵸, 맞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들한테 없는 유당 분해 효소들 때문인데요. 한국 사람들의 75% 이상이 이 소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우유를 드시면 설사를 하는 그런 증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우유 속에 들어있는 특수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 알파 S1 카세인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이제 위산 같은 것들을 만나게 되면은요 덩어리가 져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되는 특성들이 있는데 산양류는 이 알파 S1 카세인이 0.9에서 한 7g 정도 들어있는데 비해서 우유는 리터당 12에서 15g까지 있기 때문에 14배나 좀 많이 들어있는 특성이 있어서 단백질 소화도 좀 더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이제 눈으로 좀 확인하기 위한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한쪽은 우유, 한쪽은 산양류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죠? 네, 별 차이 없어요. 자, 여기 이제 식초를 넣습니다. 저기 이제 우리의 이제 위산 같은 것들을 보시고요.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우유 쪽에서는 이렇게 덩어리가 져가지고 이렇게 층이 분리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산양유는 그렇게 큰 특성이 없고요. 요걸 이제 평판에다 갖다가 풀어놓으면은 그런 그 덩어리의 크기, 뭐 덩어리의 정도들에 대한 차이가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저 덩어리가 많다. 그럼 그만큼 좀 소화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반면에 베타카제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반대로 산성과 만나도 덩어리를 만들지 않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단백질입니다. 아까 산양유가 이제 모유와 성분이 비슷해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이 베타카제인 때문입니다. 이제 모유의 주요 단백질이 베타카제인인데요. 이것이 산양유에도 모유 못지않게 많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즉 알파 S1 카제인은 적고 베타 카제인은 풍부해서 소화가 잘 되는 것이고요. 때문에 산양유는 이제 소화기관의 발달이 아직 미숙한 영유아나 또 소화 능력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는 노년층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뭐 여러 가지 근육 생성에도 도움이 되고 활력에도 도움이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저 단백질 함량도 높고 흡수 잘 되고 이러면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겠네요. 네,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근육은 포도당을 많이 소모시켜주는 기관이에요. 근데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이 키워지면 혈당 조절에 매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실험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16주 동안 비만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산양유를 섭취하게 하고 한 그룹은 우유를 섭취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두 그룹에서 모두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는데요. 이 산양유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혈청 인슐린 수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혈당의 소모 효율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질문이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에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산양유 이 단백질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하고 뼈는 같은 이제 짝꿍 근육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산양유도 이제 뼈 건강에 풍부하게 도움을 주는 무기질과 그리고 비타민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난소 절제술을 진행한 쥐에게 한쪽은 산양유를 주고 한쪽은 산양유를 주지 않고 비교를 했더니 쥐에 있어서의 그 요추 골밀도가 올라갔고요. 대퇴골 골질 함량 역시도 유의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소화가 잘 되고 소화 흡수율이 높고 그다음에 이용률이 높으냐 이게 중요한데요. 산양유에는 뼈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영양소들이 이런 것들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산양유가 심혈관 관련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혈관에 가장 나쁜 거 그러면은 지방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산양유의 지방의 크기는 우유의 지방보다 20분의 1 정도로 상대적으로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요, 자꾸 이렇게 혈관에 끼는 포화지방산의 함량은 우유에 비해서 좀 낮고요. 산양유는 모유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잘 안 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세지방산이나 중세지방산의 구성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한 우유보다 한 2배 정도 높게 들어있어서 심혈관에 조금 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세지방산 있잖아요. 지방이면 지방이지 중세지방산은 또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 그러면은 장쇠거든요. 탄소 18개짜리.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저장을 자꾸 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중세는 요게 12개 정도로 사이즈가 작은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우리 혈관 속에 끼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이걸 자꾸 에너지로 쓰려고 그러는 특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요, 우리 몸에 있는 중성지방으로 축적이 안 되면서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는 올려주고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떨어뜨려주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즉 우리 혈관을 좀 깨끗하게 해주면서 심혈관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울러
항암 작용이나 면역 증강 효과가 있는 CLA라고 하는 그 지방산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를 잘 쓰고 체지방으로 축적이 잘 안 되면 이게 생각해 보면 그 살도 덜 찐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살이 찐다는 건 우리가 먹는 축적되는 지방이 많은 건데 얘는 축적이 잘 안 되니까 그만큼 언젠가는 사용이 돼서 없어지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그밖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요즘 면역력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산양류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산양류에는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천연 면역 성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DNA, RNA 뭐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여기에 그 N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인데요. 이게 이제 모유에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잘 원활히 공급이 돼야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핵산대사 같은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신체에 있는 대사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바로 이 뉴클레오타이드에 관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젊은 세포에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되는 것을 막아버렸더니 바로 노화세포로 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기능뿐만 아니라 또 젊음을 유지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항암, 면역 증진, 그리고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셀레늄과 항암, 면역 증진,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공액 리놀렌산 역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단백질 보충제 섭취할 때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이 단백질 보충제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여러 번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백질을 한꺼번에 많이 드셔도 몸에 축적이 되지가 않고요. 필요한 만큼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 드시지 마시고 매일 꾸준하게 일정량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섭취량을 지키지 않고 너무 과량으로 드셨을 때는요, 신장에 좀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에 질병이 있는 분은 섭취 시 전문의와 상의가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택을 하실 때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 이것도 확인하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생존 근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퀴즈 있습니다. 네,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팔다리 등을 구성하는 골격근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으로 최근 각국에서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관리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마른 비만이었습니다. 지금 하단 자막과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국환 씨 함께 해주셨는데 역시 들어올 때부터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관리 잘하시고 젊음을 유지하시는지요? 그런데 관리도 관리지만 오늘 와서 이게 박사님들 그리고 MC분들, 배선 씨 전부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첫째는 뭐냐면은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은 인상들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뵈서 기분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러면 우리 다 오늘 건강 업 된 거죠? 그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더우니까 저녁마저에 문 좀 열어놓으려고 그래도 와, 올해 모기는 또 왜 이렇게 똑해요? 그러니까요. 모기도 그렇고 이제 날 더워지니까 음식물에 촉파리가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건강 상하기 쉽고 또 식중독의 위험도 있으니까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